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뼈대계통에 대해서 뼈대계통 그림도 그려보고 유명한 뼈들 이름도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뼈들을 이렇게 좌로 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관절 중에서도 두개골 혹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인트죠. 팔을 폈다가 접는다든지 안으로 모았다가 바깥으로 뻗는다든지 앞으로 뒤로 뒤집을 수 있도록 회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절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것들이 유명한 의학 용어들이죠. 의학 용어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요가 학원에서 요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죠. 발목을 펴세요, 발목을 접으세요 하면서 접는 거 굴곡 플렉션, 그리고 쭉 펴내는 거 익스텐전, 그리고 다음 몸 쪽으로 모으고 벌리는 거, 요거 되게 헷갈리는 단어죠. 몸 안쪽으로 모으는 거 어덕션, 몸 밖으로 벌리는 거 어브덕션입니다. 제가 의학 용어 가르칠 때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어덕션이랑 어브덕션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어덕션은 단어를 보시면 유씨 이렇게 되잖아요. 이 D랑 D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나한테 와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나한테 와 하는 거고요. 내전이고요. 어덕션. 어브덕션은 뭐죠? 어브덕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됐죠? 나한테 고개를 휙 돌렸네. 그죠? 돌려서 다른 친구를 보고 있죠? 왜 나를 안 보고 다른 친구를 보고 있지? 바깥으로 나갔네. 외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어덕션, 내전 다 나를 보고 있는 거. 어브덕션, 저쪽을 보고 있네. 외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 내 안쪽으로 돌리는 거죠. 프로네이션, 그리고 뒤로 뒤집는 거, 슈피네이션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관절 중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 부동관절이 있다고 했죠. 부동관절도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 분류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류를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뼈융합, 골융합입니다. 시노스토시스라고 하고요. 뼈 사이의 결합 조직이 완전히 뼈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개였는데 어른이 되면서 1개가 된다든지 처음에는 3개에서 6개였는데 어른이 돼서 1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노스토시스에 해당되는 뼈융합, 골융합의 케이스입니다. 천골, 미골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마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두 번째는 연골관절이에요. 카틀레지너스 조인트. 연결되는 뼈와 뼈 사이가 연결로 채워져 있는 거로 두덩결합, 척추의 뼈 사이의 결합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섬유관절, 피브러스 조인트, 튼튼한 결합 조직이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로서 정강뼈, 종아리뼈, 아래끝이 서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못박이 관절, 요건 시험에 보기로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특수한 형태여서 잘 나오는가요? 치아가 턱뼈에 심겨진 상태를 못박이 관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잇몸에서 이렇게 턱뼈에 심어져 있는 그게 이 관절이라는 형태로, 즉 부동관절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봉합관절, 우리 머리뼈에 있죠. 그림 그릴 때 얘기했었죠. 지렁이 3마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거. 머리뼈에 이런 대표적인 봉합관절들이 우리가 이쪽이 시야, 이게 정면이면요. 앞쪽에 시상결합, 그리고 머리 중앙에 두정결합, 뒤통수 쪽에 시옷결합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가 스펠링까지는 암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좀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펠링 찾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움직이는 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절은 가동성,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뼈와 뼈를 붙여서 그 주위에 관절 주머니나 인대가 그 움직이는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해주고 있어요. 관절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곳 대표적인 두 부분은 어깨랑 무릎에 있고요. 이 두 군데가 회전의 범위도 넓고 운동 양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로서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주고 있고, 다른 곳은 보통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쫀득쫀득한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을 형성하지 두 가지 뼈에는 보통 한쪽이 돌출해서 관절 머리를 형성을 하고 다른 한쪽이 오목한 면을 만들어서 관절 오목을 형성해서 관절 머리에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뻔한 말이죠. 그죠?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한쪽은 좀 볼록하고 한쪽은 살짝 파져 있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둘 다 볼록하게 있으면 이게 씩씩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관절의 속 공간은 윤활액, 시노바이알 플루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관절 주머니 안쪽에는 주로 윤활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관절 공간, 관절강 안에는 뭐가 있다? 활액, 윤활액, 시노바이알 플루이드가 있다. 시노바이알 플루이드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관절이 더 유연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연성과 손상을 예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관절 속의 윤활액은. 근데 가끔 이 윤활액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다음은 관절의 이제 특징별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특징에 따라서 절구관절, 구관절, 경첩관절, 타원관절, 중쇄관절, 안짱관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런 관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자체로 어떤 진단명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의무기록에 등장하는 일이 없고 그러므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은 잘 없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 이 한글들 절구관절, 경첩관절, 타원관절 이런 단어들을 그 보기용의 단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어쨌든 국가고시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설명해 보면요. 절구관절, 절구 아시죠? 이렇게 둥그란 그런 컵 같은데 쿵쿵 찢는 거요. 관절머리가 구형, 공 모양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잘 움직이는 관절이고 운동성이 가장 큰 관절입니다. 예를 들면 경관절, 어깨죠. 그리고 고관절, 골반 관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있고 그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컵 모양으로 받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첩관절. 경첩이라고 하는 거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고정해주는 붙여져 있는 저 금색 쇠 같은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관절,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관절, 팔굽관절인데 안으로 접는 것만 가능하지 뒤로 뒤집어 접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타원관절, 관절면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동성이 있는 턱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중쇄관절, 이거 말이 어려워서 상상이 잘 안 되죠. 관절 머리가 원통형이면서 관절 오목에서 회전한다고 해서 예컨대 이 경추 1번, 2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이렇게 고리를 형성해 있고 2번이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고리 중쇄관절, 중쇄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짱관절. 안짱관절 같은 경우에는 말 안짱 생각하시면 돼요. 말에 이렇게 사람이 걸터 앉는 게 안짱이잖아요. 타원관절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운동성이 자유롭다고 해요. 근데 이 안짱관절은 우리 몸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로 또 잘 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손목허리 관절이 유일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요 단어입니다. 이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과 이 손에 있는 수근골이 만나는 그 지점이 안짱관절 새들 조인트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 유일한 곳이다라는 거. 이거 좀 특이한 거니까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의 부위별 관절의 종류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척추의 연결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중앙에 쭉쭉쭉쭉쭉쭉쭉 있는 경추, 흉추 요것들 얘기하는 거죠. 뼈들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뼈들의 경추 사이사이에 이 사이를 연결하는 척추 사이 원반,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척추의 전체가 1이라고 친다면 이 1에서 2분의 3은 척추가 차지를 하고요. 이거 뼈죠? 그죠?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 사이 원반, 디스크가 차지를 하게 되어요. 위아래 척추뼈 몸통 사이에 끼어있는 섬유 연골로서 23개의 척추 사이 원반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 사이를 척추뼈 몸통 요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추간관절, 돌기 사이 관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뼈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제 빨간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결하는 이 척추 사이에도 인대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척추를 연결하는 데는 가운데에 척추 사이 원반이 들어있고
그리고 척추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있죠. 이 날개들끼리를 연결해주는 돌기 사이 관절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척추뼈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바깥에 또 인대가 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척추에는 많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척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척추 몸통 이렇게 있는 거. 디스크를 요거를 천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치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날개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척추 인터버테브랄이고요. 이제 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방석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디스크는 바깥에 껍질처럼 이렇게 디스크 판이 있고 그 안에 핵 뉴클레어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손상되면 터지면 그 핵이 이렇게 삐용 삐져나와서 노란색이 신경이죠.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이 신경에 지배하는 부위가 뭐 저리고 아프고 신경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자, 팔해관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팔해관절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해서 흉쇄관절이 있고요. 흉쇄관절은 흉골, 쇄골 두 개 이제 연결해 주는 거겠죠. 흉골은 스터넘이었고 쇄골은 클라비클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터노 클라비쿨라 조인트라고 해서 SC 조인트 라고 부릅니다. SC 조인트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SC 조인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관절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해서 견봉 쇄골 관절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여서 AC 조인트 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정형외과에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정형외과도 오고 통증의학과도 오고 재활의학과도 오고 이렇게 하겠죠. 견봉, 어깨에 있는 그 봉이랑 쇄골이 연결이 되는데 많은 이 인대들이 붙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 인대인 거죠. 경관절 스카플라가 어깨에 있는 이 등에 있는 날개뼈잖아요. 그 날개뼈에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을 아크로미온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깨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등 뒤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크로미온이고, 그리고 우리 목뼈 지금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입 이렇게 하고 목, 어깨, 여기 클라비클이 있죠. 클라비클과 어깨에 톡 튀어나온 이 아크로미온이 만나는 부분이 AC 조인트라고 하는 아크로미오 클라비클라 조인트인데요. 여기 있는 이 아크로미오 클라비클라 조인트가 손상이 된다든지 뜯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AC 조인트 인저리로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요. AC 조인트 인저리는 타입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방금 우리가 짚은 이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뻘개졌다든지 약간 너덜너덜해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타입 1이고요. 이 타입 1이 틀어졌다. 그럼 타입 2가 되는 거고, 이 타입 2 말고 그 밑에 경관절과 또 스카플라를 잡아주는 또 다른 요 인대들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CC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CC인대까지 다 뜯어지면 타입 3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AC 조인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AC 조인트가 어디지? AC는 아크로미오 그리고 클라비큘라, 아크로미온이랑 클라비클을 이어주는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꼭 해두세요. 어깨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병이에요. 그래서 어깨 아파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어깨 관절은 좀 불안정해서 탈구도 잘 되는데 탈구가 잘 되니까 그거를 잡아주려고 막 캡슐로 싸고 있고 인대로 잡고 있고 근육으로 잡고 있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캡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대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게 있었죠? 유명한 게 AC 조인트. 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캡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캡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 껍질 같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깨가 야구 선수들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야구 선수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 공을 세게 팔을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예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글레노이드 라브럼이라고 해서 글레노이드 이 관절 강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끝부분이 퓨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지는 거를 뼈에 못을 박아서 이 찢어진 거를 실로 꼬매가지고 다시 봉합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경관절 탈구 수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름이 방카트 리페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깨가 찢어진 것까지는 아닌데 어깨가 너무 아파라고 사무직이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자세가 안 좋은 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들겠어요 라고 해서 병원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성인의 한 70% 정도 어깨 통증은 대부분 회전근개 손상, 로테이트 커프 손상으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이 로테이트 커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테이트가 회전한다,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경관절과 견봉을 잡아주는 등 뒤에 세 줄의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견봉과 경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인데 이 몸의 뒷판이 아니라 약간 중심에서 앞판으로 오는 근육이 한 줄이 있어요. 이것들 네 줄을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등에서 잡아주는 세 줄의 회전근이 약해지면서 약간 이 관절의 모양이 바뀌면서 앞으로 나가는 한 줄에 있는 어깨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뼈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회전근개 염증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찢어지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깨는 문제가 많은데 어깨를 잡아주는 그 캡슐이 뜯어져 나가는 거는 경관절 탈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방카트 리페어 큰 수술이고요. 6주 이상의 수술하고 나서 어깨 안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시하고 소소하게 성인의 70% 정도 어깨가 아픈 사람의 70% 정도의 원인이 되는 게 로테이트 커프 회전근개의 손상이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예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팔굽 관절이에요. 이제 어깨에서 타고 내려와서 팔굽이죠. 뭐 팔굽은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관절 엘보우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팔 위에 있는 뼈 휴메러스랑 그 밑에 레디우스 울라 이것들이 서로 운동을 하는 복합 관절이죠. 여러 개 모양의 관절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손가락 관절이에요. 손에도 역시 관절이 복잡하죠. 그리고 크게 분류로만 나눠보면요. 손은 손목 관절, 손에 이 레디우스와 울라와 수근골이 만나는 손목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근골과 메타카팔이 만나는 손목 허리 관절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들이 존재를 하겠죠. 손목 관절, 손허리 관절, 손가락 관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 볼 수 있고요. 자, 다리로 내려오겠습니다. 다리 관절 중에 제일 대장 관절은 고관절이죠. 절구 관절이라고 했죠. 이렇게 절구 아래 둥그런 절구대가 쿵쿵 찢는 절구 관절, 힙 조인트 고관절이고요. 그리고 몸에서 그리고 어깨만큼 복잡한 관절인 무릎 관절, 슬관절, 니 조인트가 있습니다. 니 조인트 안에도 무릎이 다양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의 운동을 보강할 수 있도록 캡슐, 관절낭, 아티큘라 캡슐이 보강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는 피머, 그리고 아래 있는 티비아 피불라, 그리고 무릎 앞에 방패막처럼 있는 파텔라 세 개를 모두 잡아주기 위해서 많은 인대들이 존재를 해요. 우선 앞에서부터 보면요. 무릎뼈를 잡아주는 거는 대퇴 사두근에 붙어 있는 인대가 쭉 내려와서 슬개골을 감싸고 그리고 그 인대가 나중에는 어디로 붙죠? 경골로 붙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에는 뼈와 뼈가 서로를 연결하는 십자인대가 존재하고요. 또 바깥쪽에도 뭐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런 인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무릎 안에 또 중요한 존재가 있죠. 이렇게 방석처럼 무릎도 한 장 깔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릎 연골 메니스커스죠. 메니스커스 역시 운동이라든지 퇴행이라든지에 의해서 찢어지고 손상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절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부위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정강 종아리 관절 그리고 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관절이 없고요. 문제가 되는 관절은 없고요. 발 역시 이 티비아 피불라와 만나는 발목 관절 그리고 티비아 피불라 아래에 7개의 족근골들이 있었죠. 그래서 족근골과 이 메타타잘이 만나는 발목 발어리 관절 그리고 발가락 관절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발의 관절의 특징은 이 관절들로 이렇게 아치를 형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평발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평발 플랫본. 이게 뼈와 어떤 연골들의 이음새 모양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랫본들이 체중의 부하를 좀 나누어 주면서 피로도를 감소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자, 관절 우리가 쭉 달려오면서 봤는데요. 관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척추와 관련돼서 디스크의 얘기인데요. 디스크는 나중에 신경계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질 거고, 그리고 어깨랑 무릎 이제 관절들의 주요 구조물들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생기는 질병이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관절에 대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